자, 이제 셋째 시간인데, 그죠? 이 셋째 시간은 여러분, 우리 교재 58페이지 사회질서 위반의 유형인데, 그 시험 문제 가끔씩, 그죠? 잘 나오는 거를 보면,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 민사소송에서는 승소하고 나면 성공보수라는 게 있습니다. 성공보수라는 게 있고, 그럼 보통 성공보수는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속가해서 10%, 20% 이런 게 있는데, 이런 형사사건에서는 성공보수라는 게 없다. 형사사건은 처음에 수임할 때 수임료 얼마 이것만 딱 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피고인을 위해서 변호사가 변론 수임료를 받고 변론하는 건 정상이고, 만약에 형량을 낮게 받았거나 안간 무죄 판결 받아도 성공보수라는 게 없다. 근데 만약 형사사건에서 이런 성공보수 약정을 하면 103조 무효다 하는 거 꼭 기억합니다. 그죠? 자, 민사사건에서는 성공보수 약정 그대로 유효. 근데 형사사건에서는 성공보수 약정이라는 건 있다 없다 없고, 만약 성공보수 약정 하면 103조 무효다 하는 거. 그게 58페이지 핵심 강의 노트 그거 여러분이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소송에서 정당한 증언을 하고서 그냥 허위의 증언을 하고 보수를 받으면 그거는 당연히 103조 무효고 범죄행위고, 그죠? 그럼 진실한 증언을 하고서 허용되는 통상 여비에 해당하는 보수를 받았다.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의 보수를 받았다. 그대로 여비라든가 여기에 해당하는 보수를 받았다 하면 그대로 유효고, 그 다음에 진실한 증언을 하고서도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초과해서 많은 돈을 받았다 하면 그런 103조 무효다 하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정당한 증언을 하고서 두 가지입니다.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준 하면 유효고, 용인되는 수준을 초과해서 받았다 하면 그거는 뭐다? 무효고, 그 다음에 공무원이 업무를 정당하게 처리하고서 공무원하고 돈하고 연결되면 무조건 103조 무효다 하는 거 그런 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핵심 강의 노트에서 3번 인간의 본성의 발현 사회적 행위가 아니다.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다. 세금, 여러분 아까 했죠. 세금은 무조건 단속 규정이라 했죠. 그죠? 탈세를 목적으로 채무회피 어쩌고저쩌고 해도 그대로 뭐다? 유효고. 자, 그 다음에 잘 나오는 거는 불법적으로 조성된 비자금. 그럼 불법적으로 조성한 비자금은 103조지만 그 불법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은행에 임치하는 행위 자체는 맨 끝에 끝 단어가 중요합니다. 임치하는, 불법적으로 조성된 비자금을 은행에 맡기는 행위, 임치하는 행위 자체는 그대로 뭐다? 유효하다 하는 거. 그래서 비자금 범죄 행위는 은닉행위, 은행에 예금하는 거, 임치행위 이런 것들은 그대로 뭐다? 유효하다 하는 거 그런 것들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그죠? 58페이지다. 아까 했죠. 진실한 허위의 증언하면 무조건 103조고, 진실한 증언하고 용인을 될 수 있는 정도를 한도 내에서 받았다 하면 유효고, 초과하여 급부를 받기로 한 약정은 103조 무효다 하는 거 그런 거. 그 다음에 59페이지로 가서 윤리적 질서에 반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무효고, 자 3번 개인의 자유를 심히 제한하는 행위, 예를 들면 온돌 기술을 배워 평생 동안 온돌업에 종사하지 않겠다. 그러면 해외에 근무하고 왔다가 그럼 어떤 회사에서 프로젝트에 종사하다가 일정한 기간 그런 업종에 종사하지 않겠다는 약정은 유효지만 평생 동안 그런 업종에 종사하지 않겠다, 장기간으로 이런 제한하는 약정은 무효다 하는 거. 그 다음에 4번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 어떻게 되면 내 모든 재산을 주겠다 이런 거 그런 것들은 무조건 무효다 하는 거. 그 다음에 4번의 나에서 핵심 단어가 뭐가 핵심 단어입니까? 존립의 필요 불가결한 재산. 아까 했죠. 이거는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 존립의 필요 불가한 재산의 임야의 정여행위는 내 모든 재산 또는 존립과 관계되는 행위에 대한 처분행위는 103조 무효다 하는 거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이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 103조가 되면 당연히 746조 불법원인 급여가 되어서 양쪽 다 비슷하게 잘못이 있다. 안 줬으면 줄 필요 없지만 줬다? 못 돌려받는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 자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 줬다 할 때는 수익자에게만 잘못이 있는 경우는 돌려받을 수 있다 하는 거하고, 또 그 다음에 우리 휘발유처럼 도박 양쪽 다 잘못이 있지만 불법성 이 수익자가 훨씬 크거나 수익자의 강폭성 갈취성이 드러난 경우는 돌려받을 수 있다 하는 거, 뭐 그런 것들도 여러분이 그죠 챙겨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60페이지에 동기의 불법. 자, 근데 여기서 핵심 단어는 또 동기입니다. 동기라는 것은 마음속으로 마음 먹는 겁니다. 아무리 마음속으로 마음 먹는 게 위법 부당하고 나쁘다 하더라도 그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 민법에서는 효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대로 유효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 동기가 아무리 103조일지라도 그냥 동기가 불법, 동기가 103조다 그대로 유효입니다. 근데 동기가 표시되고 알려진 경우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103조 무효다 하는 거.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분 그저 동기의 불법에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은 그 문제점에서 넷째 줄 다수설은 동기가 법률행위에 표시된 때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 그 다수설 동기가 법률행위에 표시된 때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고 하고, 판례는 표시되거나 알려진 경우. 그래서 여러분 다수설도 중요하지만 다수설은 별 볼일 없습니다. 말 그대로 학설이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판례. 표시되거나 그런 건 출처나야 되겠죠. 그죠? 표시되거나 상대방이 알려진 동기가 법률행위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하여 동기가 표시된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알려진 경우에도 103조 무효가 된다 하는 거, 막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죠? 챙겨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죠? 그 이중매매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대표 예제에서 보면 여러분 틀린 것인데 그죠? 3번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여러분 요거는 다음에 이제 뭐 공부하면 참 뭐 무조건 맞출 수 있습니다.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도 들어있고, 또 허위 이렇게 하면 민법 108조 통정 행위로서 무효, 즉 강행 규정으로서 무효지. 강행 규정 효력 규정으로서 무효지. 108조에 의한 무효지.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이다 아니다? 아니다 하는 거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챙겨주시고, 자, 그 다음에 61페이지 이중매매. 자, 이중매매 꼭 시험 문제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작년에는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안 나왔기 때문에, 그죠? 아직까지 뭐 안 나왔기 때문에 32에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중매매로 가는데, 자, 이중매매. 그러면 이중매매는 두 가지입니다. 그죠? 단순히 이중매매. 단순 이중매매 하면은 후발적 불능으로서 그대로 뭐하다? 유효하다. 자, 요거는 여러분은 갑의 집을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일단 매매 계약 그대로 뭐하다? 유효. 자, 매도인 매수인입니다. 자, 계약금 중도금을 받고 아직 잔금 안 받은 상태에서 자, 병이 사겠다고 합니다. 병이 2배로, 예를 들면 뭐 1억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자, 병이 안 그러면 뭐 2억에 매매 사겠다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갑이 뭐 아직 잔금도 안 받았고 아직 소유권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매매 계약 체결했습니다. 그대로 마다 유효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불하고 등기까지 했습니다. 그대로 마다 유효하다. 그럼 누가 소유자가 됩니까? 병이 소유자가 됩니다. 그럼 이 갑은 이제
갑의 아까 매도인 갑과 을 사이 매도인 채무자의 귀책 사유로 후발적 불능, 이행 불능이 되어서 계약은 그대로 뭐다? 유효고 단지 을은 계약을 해제하면서 원상 회복하면서 계약금 중도금 돌려받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 이렇게 하게 돼요. 하고 계약 자체는 그대로 뭐다? 유효다. 그죠? 자, 요거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갑을 갑병, 갑을 갑병, 병에게 등기해줬다. 누가 소유자가 된다? 병. 갑은 을에게 무슨 불능? 이행 불능. 이게 단순한 이중매매. 후발적 불능으로서 그대로 유효하고 해제하고 원상회복하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래서 요 해제권이 발생한다. 그지? 이제 못 받으니까 요거 이야기가 돼야 되고, 자, 요거하고 구별돼야 될 게 요 제2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명의에 이 배명의에 적극 가담한 이중매매. 요거 하면은 요거는 몇 조? 103조로서 무효다. 하는 거. 자, 그러면 여기서 매도인의 배명행위에 누가 매수인 제2 매수인이 무슨 것 가담? 적극 가담한 이중. 자, 요거는 요 똑같은 상황인데, 그죠? 여러분 갑의 집을 누구? 을과 매매 계약 체결했습니다. 계약 매매 유효. 자, 매도인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 받았습니다. 쉽게 그냥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중도금 이후부터는 중도금 받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매도인은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데 뭐 잔금까지 받았다. 중도금부터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른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잔금 받고 을에게 등기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 두 가지 의무가 있죠. 그럼 잔금까지 확실하게 잔금까지 받았을 때는 두 가지 의무가 있죠. 을에게 매수인에게 등기해줘야 할 의무와 다른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는데, 자, 병이 자기가 뭐 1억에 여기 매매했지만 3억에 자기가 사겠다 이런.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받은 돈 돌려주고 3억 받아가지고, 그죠? 3억 받아가지고 한 5천만 원 손해배상해도 이익이겠다 싶어서 계약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잔금까지 받고 매도인이 다른 제2 매수인, 이걸 제2 매수인이라는데 제2 매수인과 체결하는 것을 이걸 매도인의 배명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럼 배명이는 어떤 게 배명이냐? 의무 있는 자가 의무를 위반해서 행위하는 것, 이걸 배명이랍니다. 자, 그러면 아까 잔금까지 받았을 때는 두 가지 의무가 있댔죠. 다른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지 말아야 할 의무와 그 다음에 등기해줘야 할 을에게 등기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데, 다른 사람과 계약을 체결했다. 이게 배명입니다. 그럼 배명일을 하는데 이 제2 매수인이 단순히 알고 있다, 악이다, 그대로 유효해서 이 이중매매로 간단 말이죠. 이 병이 소유권 취득합니다. 악일지라도. 자, 근데 중요한 것은 103조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입니다. 매도인의 배명의와 함께 제2 매수인이 적극 가담, 이게 중요합니다. 요 제2 매수인이 무슨 것 가담? 적극 가담 해야 몇 조 무효로 간다? 103조 무효가 된다. 그러면 103조 무효가 되느냐 단순한 이중매매냐 하는 가장 결정적인 것은 매도인의 배명의와 함께 제2 매수인이 무슨 것 가담? 적극 가담, 적극 권유, 적극 요청, 그 다음에 제2 매수인이 매도인을 기망행위, 꼬시는 거, 교사행위, 이런 거 있었을 때 비로소 몇 조 무효가 된다? 103조 무효가 되고, 계약이 무효니까 등기도 무효 하면은 됐습니까? 누가 소유자입니까? 갑이 소유자지만, 자, 근데 요 갑이 소유자지만 갑은
103조 당사자 아까 첩처럼 말소 청구 못한다고. 말소 청구 못하니까 결국 만약에 여기서는 무효지만 103조 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국가가 뭐하지 않는다? 조력하지 않는다. 그래서 갑은 말소 청구할 수 없다. 그럼 결국 누가 소유권 취득하게 됩니까? 병. 근데 여기서는 제1매수인이 있다고. 그럼 만약에 이게 어렵다면 누가 소유권 무효지만 못 찾아오니까 누가 소유권 취득합니까? 병. 즉 첩처럼 누가 소유권 취득합니까? 병.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갑은 말소 청구 못한다. 국가가 조력하지 않는다. 무효지만 못 찾아온다. 근데 여기는 누가 있냐면 을이 소유권은 취득 못했지만 무슨 건? 처분권. 은 취득했다. 잔금까지 지불한 경우에. 그래서 요거는 을은 처분권에 기초해서 갑을 뭐하여? 대위하여 말소해서 찾아올 수 있다. 그래서 요 경우는 만약 병이 정액에 처분했다 하더라도 을은 갑을 대위하여 끝까지 찾아온다. 그래서 여러분 이중매매는 이거 그냥 통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갑을 갑병, 갑을 갑병, 갑을 갑병. 단순한 이중매매는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병. 하고 이건 103조가 되면 을은 갑을 뭐하여? 을은 직접 안 됩니다. 직접이는 자 그러면 을은 항상 갑을 대위하여 정이나 병에게 말소해서 찾아올 수 있고 끝까지 찾아온다. 왜? 절대무효이기 때문에. 무슨 무효이기 때문에? 절대무효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항상 을은 갑을 대위하여 병에게 말소해야지. 그냥 을은 병에게 말소하면 원래 직접이라는 말 없으면은 아무런 말이 없으면 직접입니다. 그래서 을은 갑을 대위하여 말소해서 찾아올 수 있고 그럼 을은 병에게 말소 청구하면 직접이라는 말을 생략한 거죠. 되겠습니까?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굉장히 잘 출제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어디를 한번 보냐면 63페이지에 잘 하고 있는데 뭐 핵심 강의 노트 여러분이 한번 봐주시고 대표 예제 한번 보겠습니다. 늘 시험 문제 출제하는 내용들입니다. 갑은 자신의 X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계약금 중도금을 지금 받았다. 그 후 병이 갑의 배명에 적극가담. 그럼 여기서는 두 가지입니다. 갑의 배명이와 제2 매수인이 병이 무슨 것 가담? 적극가담 하면은 103조 무효입니다. 갑과 X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하고 자신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설명 중 틀린 것.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푸는 게 아니고 갑을 갑병인데 이미 병행이 넘어갔다. 을은 갑을 대위하여 끝까지 찾아올 수 있다. 제3자가 선의일지라도 찾아올 수 있다. 이게 선의일지라도 을은 갑을 대위하여 정과 병에게 말소해서 찾아올 수 있다. 자, 그래서 을은 병에게 직접 없다가 아니고 뭐 직접 없다. 맞죠? 직접은 안 되고 갑을 뭐하여? 대위하여. 그 다음에 직접이라는 말 빼도 맞습니다. 그냥 갑이 병에게 이전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다 하면 맞습니다. 그 아무런 말이 없으면 직접입니다. 직접은 있다 없다? 없고 그냥 아무런 말이 없으면 있다 없다? 없다. 직접입니다. 됐습니까? 예. 항상 그래서 을은 병에게 말소 청구 또는 직접 말소하면 있다 없다? 없고 있다가 되려면 항상 갑을 대위하여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만약에 을은 찾아올 수 있는 경우 갑을 대위하여 말소해서 찾아올 수 있고 그 다음 만약에 이게 부동산이 아니고 물건이다. 그럼 뭐 병이나 정이 써버렸다 못 찾아온다 하면은 을은 갑과 병에게 불법 행위를 이유로 무슨 배상? 그래서 을은 불법 행위를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하는 경우는 병과 갑에게 직접 됩니다. 못 찾아오는 경우에. 그래서 을은 병에 대하여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직접 청구할 수도 있다. 맞습니다. 요거는 직접. 등기는 항상 갑을 대위하여라는 말이 꼭 들어야 되고 등기가 아니고 손해배상은 직접 된다. 아무런 말이 없으면 직접입니다. 그 다음 갑은 배액을 상환하고 이미 중도금까지 지급했기 때문에 배액 주고 해제하는 것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맞죠? 그 다음에 병명의 등기는 갑이 추인하더라도 유효로 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그 103, 104조에서는 추인 추정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 꼭 기억합니다. 다음에 문제풀이 할 때 합니다. 103, 104조에서는 추인 추정 없다. 그 다음에 5번 만약
선의의 정이 X부동산을 병으로부터 매수하여 이전 등기 받았다 하더라도 선의의 정액이 같다 하더라도 어른 갑을 대위하여 항상 병에게 매수하여 이전 등기 받은 경우는 정은 갑과 병에게 매매 계약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고 정은 절대로 소유권 취득 못하고 어른 갑을 대위하여 끝까지 찾아올 수 있다. 그래서 정은 갑과 병에게 자신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이렇게 됩니다. 되겠습니까? 네, 그런 내용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시고 자, 그 다음에 불공전 법률행위 이렇게 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불공전 법률행위 끝내고 오늘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